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놀라운 기사 내용은 미국 경제의 전환점, 경기 침체와 연착륙 사이에서와 트럼프 집회에서 발생한 암살 시도와 경찰의 좌절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경제의 상황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보려 합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기사에서는 미국 경제가 현재 중대한 전환점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경제는 지난 몇 년간 큰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고용시장의 불안정성,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금리 정책 등이 결합되면서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경기 침체로 빠질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연착륙이란 경제가 갑작스러운 침체를 피하면서 서서히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경기 침체는 경제가 급격히 하강하는 상황을 뜻하죠. 기사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에 사는 테일러 가족은 추수감사절 휴가로 디즈니 월드 여행을 계획했으나 예상치 못한 실직으로 인해 계획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많은 미국 가정이 겪고 있는 경제적 압박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디즈니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최근 소비자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기업의 수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결국 기업들이 더 많은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신규 채용을 줄이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미국 경제에는 엇갈린 신호들이 나타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실업수당 신청이 감소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안정세가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경제 상황이 일시적인 공포에 불과하며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경제가 다시 활기를 띨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이 상황이 경기 침체로 가는 징후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경제 전망은 어떨까요? 캘리포니아의 한 헤지펀드 운영자는 미국 경제가 이제 변곡점에 도달했으며 앞으로의 상황이 매우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경제의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지만 중요한 것은 소비자와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경제는 현재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으며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러한 불확실성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이 공개한 충격적인 영상을 통해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회에서 벌어진 암살 시도와 그 후속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으며 특히 현장에 있던 경찰과 시크릿 서비스 간의 긴장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지난 7월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회 도중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범인은 AR 스타일 돌격소총으로 트럼프를 향해 8발을 발사했으며 이로 인해 관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귀에 경미한 총상을 입었지만 큰 부상은 면했습니다. 사건 직후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큰 좌절감을 표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입수한 바디캠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시크릿 서비스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집회 며칠 전부터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대해 경고했지만 시크릿 서비스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경찰관은 우리는 이미 문제를 예견하고 그들에게 경고했지만 시크릿 서비스는 우리 말을 듣지 않았다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영상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관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총격이 발생한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상황은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저격수가 위치한 건물의 지붕으로 올라가려 했으나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었고 경찰은 시크릿 서비스의 부족한 대응에 대해 더욱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한 경찰관은 바디캠 영상에서 우리가 지붕에 배치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는 시크릿 서비스와 지역 경찰 간의 소통 문제를 반영하는 장면으로 실제로 통신 장비 문제와 정보 전달에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크릿 서비스 측은 이번 사건 이후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계구역 밖의 건물에 대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시크릿 서비스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우리의 책임이며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경찰과 시크릿 서비스 간의 소통 부재는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시크릿 서비스와의 직접적인 통신 채널이 없었으며 중요한 정보가 여러 단계를 거쳐 전달되는 동안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암살 시도로 끝나지 않고 미국의 법 집행기관 간의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에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